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버티셨나요? 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졌죠. 2.45% 하락한 2994.98로 마감을 했고, 자, 코스닥도 3.23% 하락한 906.31로 끝이 났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커졌고 3000선까지 무너지고 만 건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22종목을 봐도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다 파란불입니다. 그나마 이 삼성전자는 변동 없이 장을 마쳤고 우선주도 0.68% 하락으로 오늘 코스피 하락 대비 선방을 했죠. 자,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주식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급락하지 않고 방어력이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조정이 언제 끝나게 될지 정말 지루한 그런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도 마이너스 구간일 텐데, 자, 증권사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원을 넘어서는 10만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삼성전자에 많이 몰렸습니다. 올해만 이 개인의 순매수가 1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올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하향과 횡보를 반복하고 있죠. 아마 꽤 지루하실 겁니다. 그나마 수익 구간이면 이런 횡보장에서도 버틸만 한데, 자, 마이너스인 상태로 버티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는 잡주가 아니죠.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최고 우량주입니다. 오늘 장만 봐도 다른 주들이 2, 3% 하락하고 또 어떤 주들은 5% 이상 이렇게 급락할 때도 삼성전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역대 주가 흐름을 봐도 조정과 횡보는 있었지만 상장 이후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자, 애초에 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마음먹었을 때 얼마의 기간을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했나요? 단타를 생각하셨다면 이 삼성전자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호재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이 시총이 몇 조 원 되거나 아니면 1조 원도 넘지 못하는 그런 주식들처럼 바로바로 주가가 반응하진 않죠.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버틴 사람만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 삼성전자의 가치를 믿고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꾸준히 수량을 늘려가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미국의 증시나 경제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역시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어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으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 미 연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23일 미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은 여전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이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로금리와 대규모 자산 구매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고용과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 많이 다가갈 때까지 부양 페달을 계속해서 밟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죠. 자, 이 말은 코로나 이후로 유지되고 있는 제로금리를 인플레이션이 2%가 넘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말이죠. 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묵인하겠다는 말인데요. 자, 이 발언으로 인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이 미국 증시가 초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준의 의장이 이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고 여전히 양적 완화, 즉 돈을 풀겠다고 말을 한 건데요. 자, 시장은 이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 기준금리까지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죠.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하락세가 컸는데요. 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반응을 했고 급반등은 아니지만 이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죠.
미국의 블랙록에서도 이 국채 금리의 인상은 크지 않고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자, 변동성은 있지만 온라인으로의 큰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큰손이죠. 이 블랙록 역시도 현재의 금리 상승은 시기상조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어서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더라도 큰 그림에서는 기술주들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변했다는 말이죠. 경기 회복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4차 산업과 함께 이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도 코스피의 이 목표 지수를 종전에 3200포인트에서 37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 이후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한국의 이 글로벌 성장률 전망과 고성장, 신경제, 섹터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변화하는 한국 지수 구성을 반영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총 순위를 보면 몇 년 전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최근 4차 산업, 이 혁명의 트렌드에 맞게 정말 최고의 그런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서 LG화학, 삼성 SDI 등 2차전지,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과 현대차와 같은 미래전기차 기업까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도 정말 힘듭니다. 자, 그만큼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런 미래산업의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기업들의 성장성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3266포인트를 찍고 3000포인트에서 아래 위로 다져가면서 3000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죠. 오늘은 3000포인트가 다소 밀리긴 했는데요. 자, 3000선을 지지선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자,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올 한해 3700까지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반도체와 2차전지의 흐름만 보더라도 현재의 주가는 꼭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최근 급등으로 인한 조정이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박스피에 갇혀있던 코스피도 미래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퀀텀 점프를 이뤄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은 항상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큰 그림에서는 상승을 한다고 해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강조하는 것이죠. 실적과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을 이 분할 매수로 주식 수량을 늘려가는 것, 바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주식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 뭐래도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오르든 내리든 그 결과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는 좋은 소식을 내놓았죠. 바로 데이터 센터 전용 고성능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6세대 VNAND 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이 데이터 센터 전용 제품인데요. 전 세대에 비해서 성능은 2배나 향상이 되었고 전력 소비량은 50%나 줄인 제품인데, 자, 향후 이 글로벌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그 빛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는 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많은 호재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